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타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50대, 70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라이프 코드 50에서 영양제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턴가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믿음이 상식처럼 퍼졌습니다. 아침마다 한 움큼의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풍경은 낯설지 않습니다. 왜 먹게 되었을까요? 피로해서, 나이가 들어서 면역이 떨어질까봐, 남들이 다 먹으니까, 제약회사와 약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럴까요? 정말 그 많은 영양제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라이프 코드 50이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정말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질까? 몸은 그 많은 영양제를 원할까? 음식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질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양제의 양이 많다고 효과가 비례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과하면 장기에 부담이 됩니다. 기본은 저는 언제나 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타민은 뭔가요? 호르몬인가요? 비타민은 흔히 영양소라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비타민이 몸에서 하는 일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에요. 효소 반응을 켠다. 그다음에 대사를 시작하게 한다. 호르몬 작용을 조절한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호르몬 그 자체는 아니지만 호르몬처럼 작동하는 생리활성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건데 비타민은 자기 역할이 있어요. 진짜 역할이 뭐냐? 이게 무대입니다. 무대에서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의 역할이에요. 주인공은 누구냐? 단백질과 에너지 시스템이 주인공입니다. 몸의 구조와 기능을 만드는 핵심이 단백질이거든요. 그럼 조연이 누구예요? 조연이 바로 비타민입니다. 이 비타민이 자기가 주인공처럼 까불면 안 되죠. 조연이 무대에서 너무 오래 서 있으면요. 주인공이 지쳐버립니다. 정말 필요하고 좋은데 근데 이 비타민은요. 단백질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비타민은 절대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스위치입니다. 전기 스위치요. 그러면 전기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켜지 못하면 이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단백질 없는 비타민은 스위치가 없는 전기와 같다.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타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비타민을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음식이 먼저고 필요할 때만 먹는다. 필요할 때만 비타민제를 보조로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먹는다. X.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한다. X.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하는데 언제가 필요하냐? 또 이게 궁금해지죠. 보겠습니다. 비타민 과잉이 그러면 또 문제가 왜 되는지 많은 분들이 비타민 뭐 먹어서 남으면 화장실로 가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로 물론 갑니다만은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또 비타민이 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게 우리 몸에서 과잉이 되면요 여기 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 간이 부담해요. 간이 부담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비타민은 간에서 활성화되고 대사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은 그걸 해독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또 에너지가 소모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 피로와 염증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간뿐만 아니라 누가 부담이 갖냐면 신장이 또 부담을 가져요. 콩팥에서 이 수용성 비타민 B, C 등은 남는 양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결국은 신장이 여과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는 얘가 신장 결석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 또 하나 요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은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잉되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유하고 불급이다. 과유하면 불급이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비타민 과잉이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그러면 나타나는 신호가 뭐냐? 비타민 과잉이라면 이유 없이 필요합니다. 간이 좀 과부하 걸렸다는 얘기예요. 소변색이 전에보다 짙어졌어요. 색깔이 거의 없었는데 노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장이 과하게 지금 신장이 못 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나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와 간에 스트레스가 옵니다. 쓱스림, 그다음에 메스꺼움, 또 잠자는데 너무 이게 세니까 불면이나 두근거림 올 수 있어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더 먹자.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그 얘기입니다. 소변으로 나가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TV에 나와서 대패널들도 이런 말 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비타민은 남아도 소변 나가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건 제약회사 약 팔아 먹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절반은 맞는 얘기지만 절반은 아니에요. 그러면 50대 이후에는 이게 20, 30대가 아니고 여러분 50대 넘는 사람들은요. 해독력이 저하됐어요. 젊을 때보다 감소했거든요. 70% 이상 감소돼 있습니다. 여가력이 신장 기능이요. 저하되다 보니까 여가력이 감소해 65% 이상 감소돼 있습니다. 회복 속도도 감소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0대 이상이라 그러면요. 이거 만만치 않게 쉽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영양제라도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수록 피로하고 불면, 속 불편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영양제를 먹을 건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이럴 때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수술했어. 그래서 회복기야. 그래서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됐을 때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흡수력이 잘 안 돼. 이럴 경우요. 또 특정하게 병원에 갔는데 혈액 검사 결과 특정하게 뭐가 부족하대. 그럴 경우 이제 뭐 그걸 드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극심한 피로로 인해서 긴장이 막 지속되고 있을 때 과도한 스트레스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면 드시는데 이때도 원칙이 분명합니다. 단기간 드셔야 되는 거고요. 최소 용량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사태를 보면서 내 몸의 상태를 보면서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영양제를 늘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뭐냐. 나는 제대로 먹고 있는가? 단백질은 충분하게 들어오고 있는가? 내 장기가 과부하 상태가 아닌가? 잠과 호흡은 안정적인가? 이 네 가지를 먼저 여러분 꼭 필히 점검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코드 50에서는요. 조연이 너무 무대에 오르서면 주인공이 지치기 때문에 반드시 비타민들은 그것을 돕는 보조장치라는 걸 우리가 아셔서 본 에너지가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그 다음에 단백질이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조일수일치입니다. 다 중요한데 그러나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라이프 코드 50에서 말하는 영양제 실천 원칙 4가지입니다. 음식 먼저다. 무조건 내가 먼저 먹는 식사의 질과 양을 점검하시고요.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시고요. 필요할 때만 결핍됐다면 필요할 때 회복기에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영양제는 그다음에 과하지 않게 짧게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십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영양제로 인한 부담 없이 필요한 도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천 원칙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차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은 부족할 때는 약이 되지만 넘치면 간과 신장을 지치게 하는 에너지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더하는 기술이 아니라 덜어내고 맞추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50대가 내가 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